누구지? 모르는 번호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고단범죄수사과의 팀 사기준이라고 합니다. 최보라씨 핸드폰 맞으시죠? 네? 어디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를 드렸고요. 금융 사기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기라고요? 제가요? 지난해 2019년 10월경에 강여범이라고 하는 금융 사기범을 비롯한 그 공범자들이 최보라씨 명의를 도용해서 구독은행 그리고 추천은행에 대포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최보라씨께서 강여범이라는 사람하고 연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그 사기 조직이 불법적인 루트로 확보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던 걸 추적 끝에 가까스로 몇 명을 잡게 되었는데 현장을 뒤져보니까 거기서 다량의 현금카드, 대포폰, 대포 통장이 무더기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최보라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 명의가 어떤 사기 조직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엄마? 그걸로 인해서 현재 35명의 피해자가 최보라씨한테 고소를 넣은 상황인 것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한테 고소까지 들어간 상태라고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강여범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사기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 대포 통장을 비롯해서 대포폰, 현금카드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수사의 효율을 위해서 전화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엄마 도대체 무슨 전화야? 누가 고소를 했다고?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범죄 조직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었대. 그것 때문에 30명이나 넘는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고. 혹시 곁에 누군가 있나요?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걸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아셔야 할 게 조사를 위해서 곧 녹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잡음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녹취에 남게 된다면 증거 자유로서 쓰이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곁에 제 아들인데 최보라씨, 가뜩이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비협조적으로 하신다면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설마 그럴 일은 없으실 테지만 허위로 진술을 하게 되실 경우 위증죄와 더불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하게 될 녹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만한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엄마 다른 장소로 이동할 거 없고 스피커폰으로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봐. 네, 지금 아무도 없는 장소에 와 있어요. 사건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메모를 하도록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건 번호 2019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전화의 내용이 듣고 있는 나까지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자신을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입에서 거리낌 없이 나오는 법률적인 말들 그리고 생소한 용어 따위가 자꾸 심기를 거슬리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엄마가 고소와 함께 어떤 범죄 조직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저희 담당 수사과 팀장님한테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보라씨 맞으시고요. 네, 맞아요. 미리 사기준 수사관이 인지를 시켜놨겠지만 녹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보라씨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만드는 일인 것만큼 절대로 중간에 통화를 끊으시면 안됩니다. 네, 그럴게요. 아시다시피 아주 중대한 사기범죄를 수사 중이고 타인에게 발설될 시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최보라씨께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세요. 아니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네? 거기서 하는 말을 가족이 들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엄마, 아무래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중대한 범죄라면 전화로 통보하고 난 뒤 경찰서든 검찰이든 가는 게 순서겠지. 이렇게 전화로 이 사람 저 사람 돌려가면서 설명충 마냥 짓거려대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법 저런 법 마구 둘먹거리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너무 기분 나빠. 그렇게 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주고받다가 검사한테까지 통화가 연결되었다. 그 최보라씨 명의로 된 대포 통장에 대한 건과 고소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서류를 자택에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최보라씨께서 못 받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주소 이전이나 여행, 출장을 가셨다면 못 받으셨게.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이게 만약 보이스피싱이라면 이 번호가 최보라씨 번호라는 것도 모른 채 무작위로 돌렸겠죠? 그리고 저는 최보라씨께 그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범죄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일방적으로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심각한 사건인 게 분명하니까 오늘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하도록 할게요. 최보라 씨, 저희가 출석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했었죠? 서류를 받고 검찰에 진술을 하셨어야 했는데 여러 차례 받지 못하셔서 용의자 신분이 되신 상황이에요. 고로 지금 검찰에 출두하게 되신다면은 강제 연행이 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도 전화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기요, 저는 검찰 측에서 보냈다는 그 서류 받아본 적도 없고 정말 그런 법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느닷없이 용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도 참 납득이 가지 않네요. 예민하신 점은 알겠으나 정말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리죠. 거기서 최보라 씨 앞으로 올라와 있는 사건 번호 조회가 가능하실 겁니다. 뭐? 검사는 홈페이지 주소를 하나하나 또박또박하게 발음했다. 그리고 접속된 홈페이지의 절차에 따라서 기입할 것 기입하고 열람을 해보니까 엄마에게 해당하는 사건 번호가 나타난 공문이 실제로 조회가 되었던 것이다. 눈앞에 있는 걸 의심할 수 없게 되어서 나는 멘붕에 빠졌다. 이거 진짜야, 엄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하도 사기성 전화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니요, 전화상이고 무엇보다도 예기치 못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버리니 예민해지셔서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금감원에 신속히 재산보험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심각한 범죄라서 현재 금감원과 협업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 최보라 씨가 어떤 금융권을 이용하는지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은행을 주로 이용하시고 얼마 정도의 잔액이 들어있습니까? 멘토은행을 사용하고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그 은행에서 보안카드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OTP를 사용하시나요? 보안카드를 사용하죠. 뭐야? 왜 갑자기 남의 금융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지? 금융정보는 개인정보와는 별개인가? 보안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빨리 OTP로 바꾸도록 하시고요. 네, 그럴게요. 다행스럽게도 아주 멍청한 녀석은 됐어. 별 꼴 같지도 않은 게 튕기더니 아무튼 거의 다 넘어왔다고. 그리고 추후에 최보라 씨가 알려주신 멘토은행의 계좌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지금 나가서 은행 업무를 본 후에 금감원에서 생성해주는 안전계좌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세요. 야이 덜 떨어진 사기꾼아! 어디다 대고 약을 팔아! 개인정보 안 묻는다면서 왜 사용하는 은행이나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물어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뭡니까? 제 3자한테는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 발설이고 나발이고 아주 그냥 밟아 지식여버릴까 보다! 저기요, 이렇게 3자가 개입하면 피해 입증이 안 되고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요. 아직까지 상황극 노름이나 처하고 자빠졌네. 우리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갖다가 니까짓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를 가려내. 그럴듯하게 연기 취하다가 막바지에 병크 한번 오지게 터뜨리네. 이거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될 텐데 후회하게 될. 후회는 네가 하게 되겠지. 아무리 밥 벌어먹고 살 게 없어서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등이나 차먹고 다니냐? 니들 부모는 너 이딴 파렴치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알고는 계셔? 네, 제 3자가 개입했으니 이거 공무집행 방해에 저한테 욕까지 해서 모욕죄로 고소 넣겠습니다. 야이 진짜 그래, 나 욕했으니까 고소해봐. 패드립 떼어주리? 쥐 구멍만도 못한 사무실에 짱 박혀서 사기전화 스크립트나 짜는 쥐새끼 인생 주제에 고소 접수하갈 배짱은 있고? 왜 말이 없어? 부들부들 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더 씹으려봐. 야, 근데 사기친다고 열심히 만들어서 읽고 있는 그 스크립트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 걸렸을 시 이렇게 응수하라는 내용은 안 나와있냐? 사기 전화였니? 와,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 이거 너무 교묘하게 대본을 짜놔서 놀랬잖아. 그 홈페이지까지. 뭐? 그 검찰 홈페이지에 사건 번호가 적혀진 공문이 떴다면서. 그 검사가 알려준 검찰 홈페이지. 가뜩이나 사건 공문을 조회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어째 허술하다고 느끼고 있던 중이었다. 초조해져 스마트폰을 만지작대다가 검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메뉴 중에서 하나의 항목을 어쩌다가 터치하게 된 것 같다. 그런데 해당하는 칸의 항목에서 어떤 홈페이지 한 개가 뜬금없이 접속이 되어지는 것이었다. 접속된 그 홈페이지는 다름 아닌 검찰청이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또 다른 검찰청 홈페이지 한 개가 더 떠진 상황이었고, 두 홈페이지 주소를 대조해보니 달랐다. 놈이 알려준 건 위조되어진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였고,
통화를 끝낸 후 가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이것저것 터치해보니 어떤 항목은 아예 안 들어가지거나 어떤 건 진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어졌다. 참고로 국가기관 홈페이지 주소는 뒤에 .com으로 끝나는 게 아닌 co.kr 그리고 or, go로 끝난다. 절대로 .com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울러 국가기관은 절대로 내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번, 통장 잔액까지 묻지 않는다. 법률적인 말과 있지도 않은 고소통보로 겁을 주고 나서 교묘하게 물어보는 게 수법이라면 수법이겠다.